홍남기가 이렇게 얘기했지. 공공재건축, 조합원 불이익 없고 오히려 이익. 그래서 윈윈이다. 근데 진짜로 공공재건축하면 이익 맞아? 오늘은 내가 썰을 한번 풀어볼게. 이거는 뭐 진짜 맞는 말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아마도 이 얘기를 많이들 봤을 거야. 근데 뭐 어쨌든 정치인 중에 이현주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 응용을 해볼게. 작금의 우리 상황과 유사해 참으로 불길하다 라고 한 레닌 공산주의 전략, 이걸 먼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이 전 의원이 자신 페이스북에다가 과거 우리는 공산화의 위협이 6.25처럼 북한의 침략에 의해서만 되는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꼭 전쟁에 의해서만 되란 법은 없다 라는 얘기를 했어. 그래서 북한이 침략 없이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되지 말란 법도 없다. 예를 들면 뭐 지금 막 포퓰리즘이니 아니면 강제적으로 어떻게 세법이니 이런 것들을 막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서 예를 들은 게 레닌의 정책을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 보면은 중산층을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맷돌로 으깨버려라. 더 이상 노력으로 계층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라. 중산층을 과도한 세금과 집값 상승으로 척살하고 다수의 빈민층들이 가진 자를 혐오하게 만들어라. 국가 공권력 및 구호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서 공산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게끔 조종하는 것이 공산당 정권 유지의 비결이다. 이렇게 레닌이 말을 했단 말이야. 이런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직 경제 수장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셨어. 선한 목표만으로 성과를 내는 건 아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는 거지. 홍남기가 이렇게 얘기했지. 공공재건축, 조합원 불이익 없고 오히려 이익. 그래서 윈윈이다. 자, 근데 진짜로 공공재건축하면 이익 맞아? 왜냐면은 개인들은 내가 팔고자 하는 가격에 팔 수 있고 그래야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 사실 국가가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만을 지불한단 말이야. 내가 반대하면 반대 안 돼. 그냥 가져가. 근데 어떻게 윈윈이 될 수 있냐라는 거지. 자, 여기에서 국가 유지의 비결은 내가 볼 때 세금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들이 소득을 일으켜야 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지. 자, 나는 되게 무섭게 봤던 게 뭐가 있냐면 예전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 그때 그 북한의 사람들이 막 그 울면서 길거리에 나와서 뛰쳐나와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김일성 저 사람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만 배워왔는데 정말 사람들이 진심을 다해서 우는 모습을 보고는 저렇게 빠져들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 자, 아까 레닌 이야기를 보면은 중산층을 붕괴를 시키는 게 세금으로서, 그러니까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를 하게 되면 정말 부유층들은 그 세금을 견뎌내고 완전 고위층으로 우뚝 설 수가 있어. 근데 중산층들이 세금에 짓눌리면서 만약에 자기의 자산을 포기하고 서민층으로 내려앉게 되면 서민들은 아직 남아있는 중산층에 대한 증오가 계속해서 커지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저런 공산주의에서는 서민층을 계속해서 중산층에 대한 증오를 키워나가게끔 해야 돼. 실질적으로 또 중산층은 세금에 의해서 무너지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봤을 때 그 공산주의의 국가나 위정자들은 국민이 스스로 설 수 없게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가에 의존하게끔 만드는 거야. 그러면 계속적으로 통치를 해 나갈 수 있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서민층에 대해서 계속해서 퍼주는 정치를 해야 돼.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지. 돈은 곧 세금이야. 또 하나, 돈을 확보하는 방법이 세금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 화폐를 계속해서 찍어내는 거야. 그러면 또 막 줄 수가 있겠지.
또 하나,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어떤 식으로든 회수를 해서 국유화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 자산을 가지고 다시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것들 중에 방법이 아까 얘기한 세금으로서 부동산 가격을 치솟게 만들고 그 세금을 계속 올려서 부동산을 다시 뺏어내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치솟았어. 기존에 있던 부동산들은 그대로 존속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지금 있는 이 부동산들, 그러니까 도심 말고 새로운 곳에 신규 택지를 개발하면서 거기로부터 또 다시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그 이익을 또 환수해 나가는 거를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야. 그러려면 새로운 지역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야 돼. 그리고 그 이익을 계속해서 국가나 지도층이 가져가는 거야. 지금 얘기한 이런 얘기들을 대장동에다가 한번 비유를 해볼게. 우리 대장동에서 지금 막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 사람, 그 사람들이 그래 민간업자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그냥 사업을 하던 순수한 민간업자냐 말이지. 어떤 이권이 없이 그들이 과연 그런 지위를 가져갈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지. 특히나 그런 지도층과의 커넥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순진한 국민들이 있을까? 자,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서울의 도심이 됐든 아니면 중소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포화된 지역을 다시 개발하는 거는 너무나 어려워. 물리적으로도 어렵지만 이미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지주라든지 아니면 부자들이 있어. 그러면 그들의 재산권을 그대로 내가 흡수를 해가면서 흡수한다라는 게 그걸 다 사들여야 되겠지? 그리고 그걸 더 좋은 거로 만들어 나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야. 그거보다는 새로운 지역을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지. 왜냐면 새로운 곳을 개발할 때는 대부분 토지를 넓게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이 있어. 그럼 몇몇의 지주만을 상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할 사람도 적고 그 다음에 그런 토지를 보다 싸게 사들여서 공공이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 그리고 심지어는 뺏어낸다고 하더라도 반발이 크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이익도 더 크게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지도층들은 기존의 주주들과 굳이 타협하지 않고도 자신들의 세력들만을 가지고도 그런 사업들을 개발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절차를 한번 얘기해 볼게. 새로운 지역의 원주민이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공이 개발을 주도하면서 토지를 수용한다. 가능한 일이지. 그리고 그 토지를 이용해서 내 측근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뭐 참여하는 방법은 직접 사업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제2의, 제3의 하청업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나와 그 지도층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그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 사업에서 전혀 황무지였던 곳을 완전 새로운 신도시로 개발하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들에게 이익이 극대화되면 그들은 나를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나를 도와줄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지도층인 나는 입지를 계속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거지. 자, 이 지도층은 나중에 뭐 토지를 분할받는다거나 거기에서 건물을 분할받는다거나 또는 현금으로서 진짜 뒷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어떤 이런 정치 체계 또는 나를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군들 또는 다른 사업가들과의 협력관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우리 편들의 입지를 더 확립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어떤 지도자도 사실 정말 국민들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 자기도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고 권력도 계속 유지하고 싶고 이런 욕심들이 당연히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권력을 유지하는 이런 형태들은 또 다른 우리라는 범위를 만들어내 갈 수가 있다는 거지. 자, 만약에 이 일 한 번만 성공했어. 그래도 최소한 나는 지지층이 생기고 그다음에 내 측근은 돈을 벌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 편은 최소한 경제력이라는 무기가 생긴다라는 거지. 내가 얘기했던 지금 뭐 지도층이라고 얘기했던 게 꼭 특정한 어떤 집단을 얘기한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대장동의 개발 사업 또는 LH 사태 봤지 우리. 그리고 수많은 그 중소도시들 주변에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새로운 신진 부자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많이 봤어. 응?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계속해서 이런 어떤 정부 사업과 같이 짜맞춰 왔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익을 준 지도층들을 계속해서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런 것들은 그냥 강제로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야. 당연한 시장 원리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뭐냐면 돈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계속해서 몰리게 돼 있고, 이런 당연한 시장 원리, 그러니까 이익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완벽하게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의도적으로 이용됐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지. 근데 대체적으로는 시작은 선했으나 나중에 결과가 의도가 비춰지는 그런 악한 경우가 생기겠지. 왜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니까. 이런 경우를 마찬가지로 비교해서 이제 3기 신도시를 생각해 보자고. 3기 신도시 또한 권력자의 편에 서 있는 수많은 기업들과 세력들이 등장할 거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권력이나 부를 가지고 있던 기업들도 물론 합쳐질 수도 있겠지만 그들보다 또 다른 신진 세력들이 또 나타날 확률도 많이 있어. 그리고 기존의 도시를 개발하면서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신도시 개발 같은 거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거기에는 벌레 같은 인간들이 더 많이 꼬이게 될 거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돼. 저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비난만 해야 되느냐. 나는 그냥 나의 위치에서 가만히 있으면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고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지. 지금 이런 얘기들도 다 보면은 부동산 정책들이 계속해서 막 우린 경제를 망쳐왔다고 막 얘기하지만 지금 벌어져 있는 이런 부동산 정책들이 나중에 원상복귀가 된다고 한들 진짜 우리가 과거에 지키고 있었던 그런 상태까지 원상복귀가 되겠느냐? 아마 그러기 쉽지 않을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망가진 정책을 정상화한다는 것 자체는 쉽지 않다라는 거지. 원래대로 돌려놓는다고 해서 진짜 원상복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 부를 내려놓고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도 손절하고 중위에서 하위로 떨어진 사람 또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 사람 아니면 현금화한 사람 이런 사람들 원상복귀가 될 수 없는 거야.